수다스러운 배우들의 중요하지 않은 이야기. 안녕하세요. 수배중의 마스코트 아리입니다. 안녕하세요. 무게중심 최혁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전경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야, 올 실록의 계절. 너무 이야. 백의 천사 같아. 아니 무슨 백합 한 송이가 쫙 피어인 것 같네. 정말. 마음에 들어요? 계속해 주세요. 자, 이 얘기 하시죠. 아니 아니 잘 어울린다. 최근 어디 저 지방 다녀오셨다면서 아리 씨? 네, 전주에 다녀왔어요. 근데 5월이 가정의 달이어서 그런지 그 제가 전주 국제영화제 어머니 덕분에 초대받아서 내려갔다 왔는데 사람이 진짜 너무 많고 그 국제영화제도 겹쳐가지고 호텔 뭐 웬만한 그런 숙박업소가 꽉 차 있어서 잠을 잘 수가 없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 뭐지 버스표랑 기차도 이런 거 다 매진이고 그래서 제가 국제영화제 아무리 국제영화제 사람이 많이 와도 그렇지 이렇게 사람이 많다고 했는데 보니까 가정의 달이 이렇게 겹쳐 있던 거예요. 그래서 전 내려간 김에 호텔도 공짜로 며칠 더 묵겠다. 그래서 한옥마을도 구경하고 거기에 맛집도 막 탐방하고 이제 친구도 같이 내려와서 놀았는데 아이들과 이제 그런 가족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눈치 게임에 실패했구나. 요즘 애들 눈치 게임이라 그러거든요. 놀이공원 눈치 게임이라 그래요. 잘못 가면은 뭐 수학여행 이런 거 같이 오면은 이제 막 놀이기구 다 한 번 타는데 2시간 타고 이런 느낌으로 눈치 게임에 실패했는데 나름 재밌더라고요. 사람 많으니까 오히려 제가 그걸 입어봤어요. 경성의복. 경성의복을 빌려서 입었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막 또 다른 느낌의 그 주목받는 느낌이랄까. 또 지나가면서 저 사람 입은 거 예쁘다. 저 사람이 입은 데서 빌리자. 막 저 사람이 예쁘겠지. 아니, 저 사람이 입은 거 말고. 경성의복이라는 게 뭐 그 일제 시대 때 그 뭐 계약이 시대 때 계약이, 그때 네. 의상 요즘에 그걸 입고 대여하는 게 요즘에 유행이어가지고 익선동에서 시작했거든요. 그 미스터 선샤인이라는 드라마 아시죠? 알죠. 네, 그거랑 똑같이 세트장을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의상 대여하고 사진 찍을 수 있는 곳도 생겼고 또 의상 대여해가지고 한옥마을 이제 한두 시간 이렇게 돌아다니다 오고 그게 너무 재밌어요. 전주가 볼거리가 많아졌네요. 그래. 원래 네. 좀 한산하거든요. 나의 제2의 고향이 전주인데 진짜요? 한산해요. 그리고 되게 전주 분들이 되게 약간 양반이다 해가지고 그렇지. 막 느릿느릿하신데 그렇게 북적대요? 완전 북적대고 또 제가 이번에 가면서 느꼈던 게 진짜 예술에 관심이 많은 동네죠? 네, 동네라고 느꼈던 게 일단 판소리 이런 걸로도 유명하잖아요. 그렇지. 저는 그걸 잘 몰랐어요. 근데 엄마가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지나가는 아주머니 붙잡고 그냥 보통 아주머니 붙잡고 판소리 시키면은 진짜 잘한다고. 그런 걸 한번 겪었나 봐요. 아니 제가 그 소리문화예술의 전당이라고 네. 거기 전주에 있어요. 네. 굉장히 큰 예술의 전당인데 2,300석 막 이러거든요. 거기서 이제 40인조 오케스트라랑 제가 뮤지컬을 한 게 아니라 그 전라북도를 대표하는 뮤지컬 배우 해가지고 제 후배하고 둘이 갔는데 소문에 의하면 그 모 가수가 와도 엄청 유명한 가수가 와도 전주 분들은 박수를 와 하면서 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치신다고 하더라고요. 좀 하네 뭐. 그렇지. 근데 거기서 전라북도가 낳은 최혁주입니다. 딱 하니까 막 난리가 나고 2,300석이 들썩들썩하고 네. 행복했던 콘서트를 마치고 온 기억이 나요. 이거는 굉장히 이를테면 너무 이 편협한 시각이네. 이를테면 지역에 따라서 그렇지. 막 박수를 보내고 막 단합은 좀 되더라고. 그때 좀 느꼈어요. 앞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21세기 통일 시대를 이제 앞두고 그런 지역 색깔 이런 거 이제 없애야 돼요 이제. 정정당당하게 실력으로 거기까지 인정받고. 하고 그 영화제 국제 영화제가 언제 몇 회째예요 이번이? 이번이 20주년이더라고요. 꽤 오래됐네. 20살?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럼 부산하고 전주가 같이 했나? 비슷하게 그 시점에서 이렇게 새로운 문화 운동들이 많이 일어나고 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맞아요. 20살인가 뭐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되게 더 크게 열렸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갔을 때 너무 크더라고요. 되게 크게 열리고 되게 엄청 많은 행사를 하고 6일부터 12일까지 같이 되게 오랫동안 일주일? 네, 오랫동안 하더라고요. 근데 되게 저는 그것 때문에 갔지만 또 전주에 볼 게 너무 많아서 막 여기저기 엄청 싸돌아다녔어요. 엄청 싸돌아다니면서 느꼈는데 진짜 이 마을은 이 동네는 진짜 예술에 관심이 많구나라고 느낀 게 소리도 유명하고 영화제도 20년 동안 지켜올 만큼
되게 그것도 독립 영화제예요. 독립 영화를 대표하는 영화제인데 그걸 되게 그렇게 크게 할 만큼 여기 이제 전주 시장님은 되게 전주를 문화 예술에 대한 발전에 대한 관심이 높으신 것 같더라고요. 또 비보이 거리도 있고. 가서 인사 좀 드려야 되겠네. 아니 네. 갑자기 저 생각더라고요. 우리 아리 씨가 저 무슨 전주에 무슨 홍보대사가 됐네. 그러니까 아니, 그 전혀 뭘- 관계 관련 없어요. 없죠. 갔다 오니까 너무 아니, 반해가지고. 그러니까 뭘 그렇게 그랬구나. 공짜로 이렇게 막 홍보를 해줘도 되나? 전주시에서 뭘 홍보대사로 임명을 하고 정식으로 그럼 다시 해 다시. 뭘 좀 협찬도 좀 하고. 아 해줘야 이미 너무 되겠네. 많이 재밌게 놀다 와가지고. 그런데 재밌었나가 보다. 근데 네. 자랑하는 게 뭐 예전에 뭐서 어디 시골 아이가 서울 갔다 와서 막 동네 애들 모아놓고 자랑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저는 시골을 되게 더 신기했나 좋아하네요. 보다. 지방을 더 좋아하는. 되게 기분이 좋았던 것 같다. 맞아. 아니 되게 기대돼요. 저도 한번 가봐야 되겠네. 그랬구나. 진짜 한옥마을 근데 많이 가보셨죠 선배님? 아니 사실 거기 어렸을 때 저는 정읍이라고 한 40분 정도 걸리는 그 고장에서 자랐었는데 전주는 친척들이 많이 살아요. 지금도. 근데 한옥마을을 특별히 거기 가서 뭐 구경해야지 해본 적은 없는 거야. 지나다녔지 그냥. 근데 한번 가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좀 가보는 것도. 그래. 어쨌든 뭐 좋고 하여튼 5월달이라는 계절 자체가 좋은 것 같아요. 이럴 때 뭐 문화, 예술, 뭐 여러 가지 또 투어 뭐 그러고 그런 것도 좋지만 또 역시 또 가족 간의 어떤 관계 뭐 이런 것도 가족 간의 어떤 사랑 뭐 정을 확인하고 뭐 이런 그런 또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고 네. 그 최근에 또 뭐 어버이날 되니까 예전에는 어버이날이 되면 동네에 막 사람들이 뭐 꽃을 막 가슴에 큼직한 꽃을 달고 막 아침 출근길에 그냥 쫙 나서 그랬는데 요즘 그런 건 없어졌어요, 그죠? 맞아요. 풍경이 아. 좀 달라졌어요. 요즘에는 저는 어릴 때는 카네이션을 무조건 드렸는데 엄마는 이제 카네이션보다는 약간 돈이 좋다. 네 다른 쪽으로 그러니까 장난식으로 얘기하시는 바랄 걸 바라셔야지 지금 아리한테 돈을. 아니 실제로도 그렇대요. 뉴스에 보니 카네이션이 굉장히 안 팔린대요 요즘. 그래서 그게 뭐 불경기 탓이다라고 얘기하는 그것보다는 이제 꽃보다는 보다 그 아리 어머니처럼 실용적인 걸 좋아하는 거예요. 이게 소위 말하는 그 가성비를 따져서 이게 돈을 어차피 돈이 들어가는 일이잖아요. 그럼 그 돈을 들여서 꽃을 사는 것보다는 그쵸. 다른 현실적으로 내한테 필요한 것들 뭐 향수를 산다든지 하여튼 뭐가 그쵸, 됐든 그쵸. 약간 그냥 현금을 바로 준다든지 뭐 이런 게 대세인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여자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꽃에 되게 연연하세요. 그래서 약간 뭐 로맨스가 돈도 있으시죠. 돈도 돈이고 뭐도 뭐지만 이 카네이션이 안 따라오면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아. 아, 그게 그럴 수 있다. 예전에 보면 우리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보면 어버이날 전날이 되면 학교에서 뭘 했냐면 일제히 그 부모님 가슴에 달아드릴 그 카네이션을 종이를 오리고 붙이고 해서 거기다가 뭐 어버이날 감사합니다 해서 이렇게 그다음 어버이날 되면 탁 가슴에 하나씩 달아드리고 그러면 그 부모는 굉장히 뿌듯한 마음으로 이제 길거리에 나선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못 달고 나가는 그 엄마 아빠들은 맞아요. 쓸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내가 엄마 아빠로서 뭐 훌륭해서 이게 다 한다는 게 아니라 그 어버이날이 진정으로 빛이 나고 그 어버이가 기뻐하려면 결국은 자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엄마 아빠는 이 꽃을 통해서 이 꽃이 사실은 그냥 상징이고 은유일 따르면 그냥 내 자식인 거지 그러니까. 근데 그 요즘은 자식 없는 그 어버이날 아무 의미가 없잖아. 요즘 자식 없는 사람이 엄청 많은데. 그럼 저 쓸쓸한 그러니까 어버이날에 자식이 없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버이날에 의미가 없는 거지 사실은. 이러다가 저기 어버이날 없애자고 하겠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진짜요? 무섭다. 혁주 어머니께서 이제 카네이션 꽃을 계속 이제 갖고 싶어 하시는 것은 네. 현실적인 어떤 물질적인 어떤 욕심이나 이런 것보다는 그 나를 빙자해서 뭘 내가 어떤 욕심을 채우겠다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는 그 자식들의 사랑을 확인하고 싶은 거지. 그래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슴속에 꽃을 달듯이 부모들의 마음속에는 그 꽃보다 더 빛나고 아름다운 자식들이라는 그 아름다운 꽃들이 가슴속에 가득히 있는 거지. 그 꽃을 한번 확인해 보고 싶은 거지 그날. 그 제 여동생은 그거 손재주가 좀 있거든요. 그 카네이션을 만들었더라고 예쁘게 그 비닐에 딱 포장해가지고 잠도 안 자고 만들어 혼날까봐. 그리고 딱 가져왔는데 정성을 확인하시니까 그러니까. 되게 좋아하더라고. 그렇지. 그걸 확인하고 싶어 하시는 근데 거죠. 진짜 저도 느낀 게 저희 엄마는 약간 츤데레시거든요. 관심 없는 척을 많이 해요. 척이야 그거. 네, 진짜 저도 느꼈던 게
진짜 어릴 때 쓰잘데기 없는 그런 선물을 많이 주잖아요. 애기들은 선물 보는 눈이 없으니까 진짜 막 그냥 장식품 아니면은 뭐 그냥 진짜 가짜 조화 같은 뭐 그런 걸 아직까지 보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거 보고서 아 별로 나 같으면 이제 어떻게 애물단지잖아요. 자리만 차지하고 별로 예쁘지도 않고 그냥 그런 선물인데, 그러니까 그래도 어릴 때 우리가 준 선물이니까 그 선물 안에 추억을 넣어놓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제가 또 저도 조화 같은 걸로 꽃다발을 이렇게 만들어서 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거 아직까지 포장을 그대로 해놓고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느꼈어요. 또 제가 엄마가 진짜 엄마 취향이 아닌 머리띠가 있는데 제가 그 엄마 머리띠인지 모르고 집에서 이제 한 번씩 옷이나 뭐 그런 장식품 같은 거 정리해서 버릴 때가 있잖아요. 너무 불필요한 게 많으면. 근데 제가 엄마가 선물 받은 머리띠인지 모르고 그것도 이제 버리는 쪽에 놔두고 엄마 나 이거 버리려고 하는데 뭐 필요한 거 없지 했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저희 오빠가 어렸을 때 사준 건 거예요. 선물한 머리띠인데 쓰지도 않으면서 아 이거 홍기가 사준 건데 왜 버리냐고 막 그렇지.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보고 아 그걸 되게 소중하게 그렇지. 여기는 거구나. 엄마가 선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네. 신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물건이라는 게 그 쓸모 용도의 문제가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의미와 추억과 기억과 뭐 여러 가지 것들의 어떤 보이지 않는 그 가치들이 있는 거지. 맞아요. 그거는 이제 버리고 싶지 않은 거지. 맞아요. 그리고 특히 그 아이들 자식들의 어떤 그 향기가 밴 그 물건은 더더군다나 못 버리지 그러니까. 근데 막상 받았을 때는 아 이제 이런 걸 왜 주냐고 막 머리띠 이거 내 취향 아닌데 이러면서 계속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우리 작가님은 어떻게 다녀오셨어요, 어머니? 아 저는 뭐 늘 이렇게 세상에 제일 힘든 눈에 안 게 띄는 게 차라리 나은 거야? 아니, 세상 효자가 되는 게 제일 어려워 이 세상에서. 효자 되기가 굉장히 맞아, 어려운 맞아. 거예요. 아, 겸손하신 거야, 아니에요. 내가 봐도. 내가 스스로 나는 효자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잘 없을 거야 아마. 늘 부모님들이 왜 자식들한테 뭘 해줘도 늘 내가 부족한 것 같고 맞아요. 또 그렇듯이 자식들도 아무리 잘한다고 해봤자 그 뭐 그냥 세 발의 피해요 사실은. 그 진정한 어떤 효녀가 되기는 힘들어요. 누군가한테 잘해주는 게 되게 생각해보면 쉬울 것 같지만 가까운 사람이고 소중한 사람일수록 그게 어려운 것 같아요. 무챙기죠. 그리고 사실은 이 자연의 섭리로 보면 이 효라는 개념이 보면 굉장히 조금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게 왜 그러냐면 모든 생명체는 자기 유전자를 이렇게 퍼뜨리고 그 유전자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거기에 온 정성을 쏟아요. 이를테면 새가 암수가 이렇게 사랑을 하고 그 사랑하는 순간은 인간에 비하면 너무너무 짧아. 근데 그래서 또 알을 낳고 알을 품고 새끼를 낳아서 그러면 그 두 새 부부가 전력 질주로 목숨을 걸고 먹이를 물어다 나르잖아요. 키우고 그러지 그 새가 막 자식들을 키우고 벌레를 잡으러 다니면서 우리 엄마 아빠 새는 어디 있을까? 뭐 그러죠. 엄마 아빠한테 뭐 벌레 좀 잡아다 줘야지 이런 동물은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를테면 자기 어떤 유전자를 이렇게 내리사랑. 버뜨리고 양육하고 그게 정성을 쏟지. 이를테면 자기의 어떤 조상을 생각하고 부모님을 생각. 이게 반포지효라 그래서 왜 옛날 까마귀가 뭐 부모 새한테 뭐 은혜를 갚았다는데 그건 아무도 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연의 섭리로 보면 이렇게 효도를 한다는 게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맞아요. 우리가 효도를 하려고 노력은 해야 되겠지만 그만큼 더 어려움이 따른다. 그래서 좀 이해해 줄 것도 또 이해해 주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저는 이제 그 밖에서 일을 워낙에 하다 보니까 엄마가 이렇게 도와주러 오시거든요. 그러면은 아침에 제가 빵을 워낙 좋아해요. 그럼 빵과 빵 커피를 저와 한 테이블에서 잠시라도 저희 엄마가 뭐 그렇게 빵을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음식이 있으면 꼭 그걸 그냥 바로 있으면 먹어 치우고 그냥 이렇게 설거지 하시려고 그러시는데 아무리 아침을 먹어도 그렇다고 막 많이 드셔갖고 뚱뚱하신 분도 아닌데 배가 불러도 나와 함께 그 빵을 커피와 빵을 마실 수 있는 단 10분이라도 그 할애해드리는 걸 엄청 좋아해요. 그렇지. 늘 기다려. 너 왜 저기 뭐야 운동 갔다가 바로 왔냐, 바로 오지 않았냐, 빵 먹으려고 기다렸는데 이렇게. 근데 소소하게 일상에서 엄마들이 약간 좋아하는 것들을 그렇지. 좀 부모님들이 좋아하는 거 맞아, 해주면 해드리면은
훨씬 더 그게 어버이날 살짝 잘해드리는 것보다 좋을 것 같더라고. 저도 요즘에 느끼는 게 선배님 말씀하시는 거 듣고 저도 생각난 게 있는데 저는 엄마가 되게 무뚝뚝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원래 되게 무뚝뚝하고 그런 분이신 줄 알았는데 요즘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엄마랑 나이가 말이 통하는 나이가 됐잖아요. 이제 그렇지. 여자끼리 이제 대화를 할 수 있는 나이가 됐고 또 엄마랑 나이 차이가 크게 나지 않다 보니까 되게 사람들이 봤을 때 진짜 둘이 친구 같아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저도 대화를 하다 보면 친구처럼 느껴질 때가 많아요. 그리고 요즘 들었던 생각인데 되게 엄마가 수다쟁이 같은 거예요. 말을 진짜 많이 하고 저랑 있으면은 야 이랬고 저랬고 막 하는데 재밌는 거예요. 저도 재밌어서 막 하고 엄마도 막 재밌어서 얘기를 하는데 우리 엄마가 원래 이렇게 말이 많은 사람이었나? 원래 밖에서는 잘 안 그러지. 네, 근데 그 느꼈는데 그냥 제가 이제 대화가 통하는 나이가 되니까 엄마도 이제 말을 하니까 재밌으니까 그 되게 재밌게 수다를 떨고 계시더라고요. 저랑 같이. 그래서 재밌었어요. 저도 요즘에 느끼는데 아 내가 이제 엄마랑 말이 통하는 나이가 돼서 수다 떠는 게 되게 재밌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엄마하고 수다 떠는 게 참 요즘 들어서 좋았지. 그 전에 늘 수다를 떨려고 아니면 훈계를 들었기 때문에 원래 좀 무서워졌다면서요? 늘 혼났어요. 뭔가 얘기를 좀 작정하고 재밌게 하려고 보면 또 혼나고 있는 거야. 선생님처럼. 그래서 엄마하고 막 이렇게 다정다감하게 얘기하는 거가 없었는데 이게 원래 좀 선생님 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 원래 남들한테 훈계를 잘 하셔. 근데 이게 이제 어느 정도 배우로서나 밖에서 사회 활동을 하는데 어머니가 저를 인정하기 시작하고부터는 굉장히 서로 이 소통이 잘 되죠. 그러니까 어쨌든 대체로 보면 여자들이 남자들에 비해서 소통을 굉장히 잘하거든요. 왜냐하면 여자들이 공감 능력이 있어요. 맞아요. 그 사람 인간의 이게 두뇌에는 뭐가 있냐면 거울 뉴런이라는 게 거울 뉴런. 그래서 거울을 보듯이 남의 어떤 그 상황을 보고 바로바로 그 눈치채고 인지를 하고 왜 엄마가 아이가 상태가 울음소리를 듣고 아이가 배가 고파서 그런지 아니면 다른 뭐 이유가 있는지 빨리빨리 알아채고 그거에 대해 대처를 하고 또 그래서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늘 그런 식으로 잘하는데 비해서 남자들이 그런 공감 능력이 떨어져요. 맞아요. 그러니까 소통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어떤 입장이나 처지에 대해서 이렇게 곰곰이 생각을 잘 못하다 보니까 자기 얘기만 자꾸 하는 거예요. 아 자기한테 빠져 있어요. 자기 얘기만 자꾸 하고 왜 나를 못 알아주느냐 이 소리만 해. 그래서 상대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누가 상대가 나를 이해해주지 않는다 그거에 대한 불만만 자꾸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늘 남자들은 어린애 같다고 하고 어린애가 맞아요. 그리고 그 남자랑 여자랑은 항상 부딪히잖아요. 그 이유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인데도 다른 언어를 하고 있대요. 여자는 서운한 게 있으면은 나 이래서 서운했다 그랬어 그러면 같은 여자끼리는 그랬구나 얼마나 서운했을까 그렇지. 그래서 그렇게만 진짜 얘기해주면 힘들었겠다. 되는데 네, 하는데 남자는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얘기하려고 한대요. 이성적인 그렇지. 남자는 이성적 여자는 공감 능력이기 때문에 감성적이기 때문에 그럼 네가 이렇게 하면 되지 않아? 너가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이랑 이 사람이랑 너가 서운할 일도 없어. 뭐 이렇게 하니까 그렇지. 이게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그 그렇지. 말을 하는 거야. 아니 네. 아니, 거기까지 간 거야 우리가? 얘기가? 그렇지 이를테면 우주까지 간 거냐고. 남녀가 이제 여자 어디 가서 이제 험한 일을 좀 당하고 왔어. 근데 이거 그 여자 입장에서는 그 남자한테 얘기를 할 때는 자기 속상한 마음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그런 마음을 얘기했는데 이 남자는 듣는 순간부터 분석을 하기 시작해요. 그렇지. 해결책을 찾고 누가 잘했나 못했나 따져. 이 잘못이 커. 그래 잘못했네 그런 소리 들을만하네. 그냥 남성들은요 그거 조심하셔야 돼. 네 잘못이 커 이거 아니고 그냥 이것만 하면 되는데 말도 하지 말고. 안 이렇게 두들겨 리액션 맞은 게 해주네. 천만다행이다. 이런 거요. 그럼 얄미워. 그럼 여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설사 이제 짜증나지. 바로 그냥 친구들하고 다시 집 그래서 나가서 이제 얘기하는. 지혜로운 남자가 되려면 분석이 돼. 분명히 이 여자가 분명히 잘못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른 척하고 아유 진짜 속상했겠네. 그 사람 욕해주고. 그 사람 나쁜 그래. 사람이네. 뭐야 웃긴다 막 이런 거 근데 해주고. 그게 지혜로운 남자거든. 근데 남자들은 여자가 지혜롭기를 바라지 지가 지혜로우려고 그래. 안 하더라고. 왜 그래?
그래서 좋은 남자들도 있겠죠. 그래서 굉장히 갑자기 인기 관리하는 어, 거야. 평소에 안 있었으면 하다가. 좋겠다. 그것이 가정이나 어떤 연애를 할 때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이 생존이 걸린 문제일 수도 그렇게 돼요. 왜냐하면 굉장히 조금 이제 안 좋은 얘기로 가면 우리 사회에서 이제 무연고 가족 없이 혼자 살다가 쓸쓸하게 이렇게 세상을 마감하는 이런 사람들이 계속 숫자가 늘어요. 그게 주로 이제 50대 이상 뭐 이런 남자들 주로. 그 숫자가 여성들이 무연고로 혼자 이렇게 생을 마감하며 쓸쓸하게 이렇게 안 좋은 상황을 맞이하는 것보다 8배, 한 10배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남자들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여자들은 어떤 어려운 상황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도움을 구해 사람들한테. 나 지금 힘들거든. 나 좀 도와줘. 뭐 그러면 그렇지. 내가 힘든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의논도 하고 막 이렇게 뭐 주민센터도 찾아가서 이렇게 의논도 하고 하는데 남자들은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자존심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그 어렵고 힘들다는 사실을 남한테 얘기하는 자체가 창피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요. 부끄럽다고 생각. 그래서 남자들이 이렇게 막 운전을 하고 가다가 길을 잃잖아요. 길을 잘 몰라. 그러면 얼른 문을 내려서 옆차 뭐 사람한테 물어보면 되는데 절대 안 물어봐요. 왜 그래? 그게 자존심인 너무 거죠. 지혜롭지 않아. 여자들은 바로 뭐 근데 뭐든지 물어보는 남자들도 있던데 쓸데없이도 많이. 근데 그런 남자가 있는데 비해서 대체적으로 남자들은 그러질 않아요. 그러다가 이제 최악의 상황까지 가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원래 남자의 뇌구조도 그런 거 있지만 우리 사회가 남자들로 하여금 약한 모습 보이지 말고 어쨌든 아버지로서 가장으로서 강한 모습만 보이고 이렇게 살도록 강요된 그런 측면도 그건 있어요. 너무 스트레스 쌓일 것 같아. 스트레스 쌓인 거지. 정말. 그래서 병이 많나? 병도 많고 그러니까 화병 생기고 막. 남자들이요? 남자들 남자- 울고 싶을 때 울고 여자들하고 우리는 말 조금 하면 그냥 풀리잖아. 쇼핑하고 막. 잘 울고 잘 웃고 잘 떠들고 아침에 되게 막 화가 많이 나는데 저녁에 막 웃고 있어. 왜 그러지? 여자들이 이상해. 유독 아침에 죽을 것 같았거든. 아니 남자들이 훨씬 쾌활하고 막 이렇게 잘 이렇게 상황을 잘 극복할 것 같지만 오히려 반대예요. 남자들이 기분이 나쁘면 그게 며칠 동안 계속 기분이 나빠요. 그래요. 그래서 근데 다른 일도 해결책을 못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가서 막 이렇게 남자들은 어려움이 있으면 동굴 속으로 숨고 여자들은 광장으로 나와요. 우리는 깃발 들고 나가죠. 그렇지. 모여봐. 내 얘기 좀 들어봐. 일로 와봐. 막 그러는데 남자들은 지 혼자 이제 가서 골방에서 고민하는 거 막 온갖 의심을 하고 온갖 막 스스로 이제 자학을 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그냥 혼자 이제 술 먹고 그러니까 요즘 또 술값도 또 오르고 생겼으니까 술도 막 약간 자기소개 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 대부분의 남자들이 감정이 지금 다 치우셨어요 여기. 아니 내가 술값 오르는 것도 대변을 힘들어. 해주는 거지. 그래서 내가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고 싶으냐면 남자들도 이렇게 소통하는 방법을 좀 배워야 되겠다 이런 얘기예요. 자기 스스로 자꾸 스스로 고립시키지 말고 자꾸 대화를 하고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된다 남자들도. 그러니까 남자들한테 자꾸 강한 모습만 보이라 하지 말고 남자들도 얼마든지 그런 답답한 면이 있으니 여자들이 이제 좀 손을 내밀어서 좀 잘 이끌어 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예요. 네. 아, 진짜. 이게 아니고 이렇게 하면 돼. 이게 버릇돼서 그래. 근데 의외로 사실은 남자들이 생각보다 단순하거든요. 나이 먹고. 의외가 아니고 정말 단순한 것 같아요. 그렇지. 그래서 이게 무슨 갈등이 있을 때 그 여자들이 훨씬 현명하고 슬기롭고 지혜롭기 때문에 이게 남자 하나 쓱 이렇게 이렇게 다독거리거나 아니면 그 뭐 이렇게 화를 풀어준다거나 뭐 이런 거는 굉장히 쉬울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여자들이 다만 인내심만 조금 가지면 이게 저게 내 아들이다 생각하면 아들은 별짓을 다 해도 용서하잖아요. 근데 남편이나 연인인 남자가 그러면 못 견뎌하잖아요. 완전 짜증나지. 그러니까 내 아들이다 생각하고 아니 그렇게 아닌 것 같아. 그래? 도저히 안 돼. 근데 아니, 칭찬해주면 되게 좋아한다면서요. 칭찬이 좀 좋아하죠. 그럼. 아니 근데 요즘 들어 생각이 좀 그런 것 같아요. 다독거리는 거 뭐 이런 것들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야. 표정이. 그냥 아들이라 생각하면 된다니까. 근데 여자들도 철이 없을 때는 음. 사실 자기 자존심 강한 사람들은 절대 그런 꼴을 못 보거든요. 근데 이제 세월이 들면서 조금씩 좋아진 거야. 자존심 여기 강한 있구나. 자존심 강한 여자. 근데 이게 뭐 날카로운 이게 돌이 이렇게 막 물살에 이렇게 막 부딪히면서 이렇게 둥그러지듯이 사람도 똑같아요. 이렇게 막 이렇게 뭐 사랑도 해보고 이별도 해보고 막 같이 눈물도 흘려보고 이러면서 막 부닥끼면서 이게 마음도 이렇게 둥그러지고. 작가님 많이 둥그레지신 것 같아요. 근데 많이 부딪히셨나 봐요. 너무 둥글고 계시지. 그냥 둥그레. 둥그렇게 태어나신 분이야 원래. 어디 모서리 이게 깎여서 둥그러진 게 아니라. 둥글 납작해. 아, 둥글납작. 납작해졌어. 다음에는 이제 소개할 때 둥글납작으로 이제. 둥글 납작으로. 네. 그것도 둥글납작. 괜찮네. 사람이 또 지나치게 또 너무 또 납작해지면 또 비굴해 보일 수 있어요. 아니 막 이렇게 막 스트롱맨 막 강한 남자들보다 우리 전 작가님은 굉장히 유하고 이런 또 다른 매력이 있으시잖아. 또 칭찬도 해주시고. 아니 여성들한테 인기가 또 이런 분들이 많아. 은근히. 그런가요? 여자들이 좋아하는 스타일이라고. 우리는 아닌데 그 여성들도 취향이 이제 있는데 우리 말고 다른 분들은 엄청 좋아할 스타일이에요. 그럼 뭐 듣기 좋은 소리네 그건. 그럼요. 되게 부드러운 남자들이 얼마나 인기 많은데. 맞아. 부드러운 남자, 보드라운 남자 정경호입니다. 이렇게. 괜찮다 그거. 보드라운 남자. 네. 그래. 갑자기 또 칭찬을 듣고 나니 또 할 말이 없네. 끝날 때가 됐나 보다. 그래 오늘은 가정의 달을 네. 맞이해서 또 이게 소통하는 방법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봤다 그죠? 네. 다음에는 우리가 다시 이렇게 계속 만나서 이렇게 만남을 이어갈 수 있을까? 사람 이 회자 정리라는 말이 있거든요. 정리하시려고요? 만나면 반드시 헤어짐이 있다. 뭐 이런 그건 너무 얘기인데, 슬픈 말이에요.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다. 저는 그 말에 동의할 수 없어요. 그래요. 네, 어려서 그래. 그런가 좀 봐요. 더 살아봐. 저는 영원히 어리고 싶어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그 말을 정말 많이 들었는데 정말 어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은 죽어서도 만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 그 끝이라는 게 정말 내가 이 생에서 계속 만남을 이어왔다면 죽으면 끝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죽고 나서 또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약간. 그래서 이제 뭐 종교를 찾기도 하고 종교에서도 뭐 이제 그런 어떤 영속성에 대해서도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 사실은 그런 어떤 그 매듭이 있고 기한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더 소중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있을 때 잘하라는 그 유행가도 있지만 그 진짜 맞는 얘기 같아요. 그 가족 간에도 어차피 기한이 천년만년 우리가 그 가족 관계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더 절실하고 소중하니까 더 사랑하고 그 소중한 걸 그 가치를 알고. 근데 사람들이 꼭 어리석은 게 저도 그렇고 꼭 잃고 나서 그 소중함을 알아요. 읽기 전에 그 소중함을 깨닫고 잘 간직하고 그걸 잘 키워나가는 거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 잘 그걸 이어나가야 되는데 혹시 뭐 좀 어디 가세요? 아니 내 생각에는 왜냐하면 아리 씨도 그렇고 혁주 씨도 그렇고 뭔가 잘 돼서 막 이렇게 확 이게 막 날아갈 것 같아요. 날아갈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안타까움이 있을 때 있어 잘해주시면 왠지. 돼요. 그래 축복해 주시면 되죠. 그렇지 굉장히 축복해주고 축하해줘야 될 일인데도 근데 그 또 이게 만약에 또 이렇게 뭐 또 곁을 떠나거나 이러면 또 섭섭한 마음은 또 있지. 또. 절대 잊지 않을게요. 둥글넓적 보드라운 남자 전 작가님이 있지 않을게요. 암벽 타는 남자. 한 번 올라가고 스탑. 더 이상 힘들어서. 난 이제 안병만 보면 생각날 테니까. 그래요. 하여튼 저 뭐 어쨌든 성공을 해서 뭐 저 창공을 날든 뭐 마음속으로 뭐 하늘을 날든 어쨌든 모두 좋은 일이 있기를 우리가 기원하면서 네. 오늘 얘기는 여기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